네, 이번 시간에는 야후 로티시리 리그 드래프트 2부입니다. 11픽부터 20픽부터 다룰 예정이고요. 11픽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11픽으로 브래들리 빌, 1라운드 12픽 AD, 13픽 트레이 영, 14픽 줄리어스 랜들, 15픽 테이텀, 16픽 르브론 제임스, 17픽 폴 조지, 18픽 아데바요, 19픽 사보니스, 20픽 고베어입니다. 저희 팀은 사보니스 팀 19픽이고요. 이제 11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픽 종합교양팀입니다. 네, 1라운드 픽 브래들리 빌, 2라운드 픽 SGA, 3라운드 픽 앤드맨, 그리고 4라운드 픽 제런 잭슨 주니어. 네, 이걸 계속 지금 약자만 보이다 보니까 5라운드 픽 오브렛, 6라운드 픽 캔버치, 7라운드 픽 아이작, 8라운드 픽 패트릭 윌리엄스, 9라운드 픽 베즐리, 10라운드 픽 브런슨을 뽑았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3라운드 픽까지 여기도 지금 센터가 없죠. 그래서 좀 펀치력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아서 4라운드 픽에 이제 제런 잭슨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제작주도 사실 1라운드 4픽 출신으로 굉장히 실링이 높다고 평가를 됐었지만 거듭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평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마저 못한다면 멤피스도 그런 이제 앞으로의 육성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뭔가 좀 절박한 위치까지 이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 반등을 해내지 못하면 정말 팔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번 시즌 잘 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4라운드 픽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뭐 1라운드부터 3라운드 픽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일찍 뽑혔다, 근데 뭐 그럴 만한 선수였다 정도였고, 5라운드 픽으로 오브레 샬럿으로 이번에 이적을 했죠. 뭐 골스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좀 어깨를 펴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라멜로 볼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 뭐 그래도 3점 슛은 그렇다 쳐도 전체적으로 살림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는 오브레가 스포파포였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슈거파포로 접혔네요.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6라운드 캔버치, 이 선수는 점점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모이드를 했을 때는 제가 7라운드 픽, 8라운드 픽으로 뽑았던 것 같은데 이제 6라운드 픽까지 올라가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토론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 대한 본인의 로열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로열티를 실제 경기력에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7라운드 픽으로 아이작을 뽑았는데 사실 이 선수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오히려 제런 잭슨 주니어보다 더 위험한 선수예요.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바로 올랜도랑 가차없이 쳐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번 시즌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 시즌마저 가망이 없으면 정말 너를 그냥 팔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M은. 그래서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고, 패트릭 윌리엄스도 지금 부상 때문에 인저리에 들어갔죠. 이 리그는 지금 IL 플러스 슬롯이 두 자리여서 뭐 장기 부상 한 슬롯 그리고 단기 부상 한 슬롯 그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옆에 그 헤드투헤드 리그는 IL 플러스 슬롯이 딱 한 슬롯밖에 없어서 장기 부상자를 이제 넣어놓고 쓸 수 있는 슬롯이 없죠. 뭐 존버를 하면 존버를 할 수는 있겠다마는 당장 이제 조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9라운드 픽 베즐리, 10라운드 픽 브런슨은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8라운드 픽, 7, 8, 9라운드 픽이 전부 다 스포파포여서 결국에 센터가 두 선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물론 빌이랑 SGA가 어시스트를 해주긴 하겠지만 정통포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통포가에 대한 좀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제런 잭슨 주니어가 물론 잘 해줘야 되겠고, 또 아이작도 뭐 폭발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1인분은 해줘야 된다라는 좀 의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에 못하면 좀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선수여서, 그래서 좀 분발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팀도 좀 퓨어포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상위권을 바라본다면 보강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12픽 플래시 팀입니다. 이 팀도 지난 시즌 상위권에 들었던 팀이고,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못해줬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은 베넥셀 팀입니다. 네, 베넥셀 팀도 굉장히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플래시 팀도 지난 시즌 상위권에 들었던 팀이어서 한번 이렇게 따로 언급을 드렸고 이제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픽으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뽑았습니다. 네, 앤서니 데이비스가 12픽까지 밀리는군요. 그리고 2라운드 픽으로 도너반 미첼, 3라운드 픽 벤 시몬스, 4라운드 캔바 워커, 에반 포니에가 5라운드 뽑혔고 6라운드 픽 메이슨 플럼리, 7라운드 픽 헌터, 8라운드 픽 블레소, 9라운드 픽 조널, 10라운드 픽 이바카를 뽑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은 정말 뭐 아니면 도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부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외적인 이슈로도 문제가 되는 선수들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AD도 항상 지금 부상 경력을 달고 있는 선수고 또 레이커스 내에서도 지금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12픽으로 내려온 AD를 안 뽑고 지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됐지만 굉장히 좀 위험도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벤 시몬스, 네, 이렇게 벤 시몬스가 갑자기 꼴통으로 이미지가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만약에 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번 시즌 불참할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최악의 경우까지 된다면 정말 상상도 못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지금 벤 시몬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4라운드 픽 캔바 워커, 그리고 9라운드 픽 조널, 그리고 10라운드 이바카까지 지금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달고 시작하는 팀이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뭐 나머지 선수들 포니에도 사실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고 잔부상도 좀 있었고 했고 메이슨 플럼리는 샬럿 가서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긴 한데 주전으로 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헌터도 마찬가지로 애틀랜타에서 지금 워낙 지금 포워드들이 많아가지고 네, 약간 애틀랜타는 포워드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몇 분이나 소화할 수 있을까. 블레스오는 그래도 친정팀으로 돌아가서 뭐 어찌됐든 가드로서 활약을 해줄 것 같고 네, 이바카는 개인적으로 좀 드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또 허리 디스크 문제가 또 지금 재발해가지고 네, 또 셋백이 된 것 같은데 언제 복귀할지 아직 좀 미정인 것 같고 해서 이 팀은 네, 부상뿐만 아니라 벤 시몬스라는 블랙홀이 하나 생겨가지고 시즌 플랜이 많이 꼬였을 것 같아요. 이 팀도 다른 팀 좀 물색을 해서 트레이드를 한번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캔바커가 일단 주전으로 뛴다고는 하는데 과연 티버드의 그 수비 로테이션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픽 내쉬 팀입니다. 트레이 영, 지미 버틀러, 부쉐이, 제일런 그린, 조던 클락슨, 주바치, 노엘, 그리고 자말 머레이, 에릭 고든, 샌그를 뽑았습니다. 이 팀은 사실 뭐 플래시 팀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을 좀 뽑았죠. 네, 자말 머레이 일단 8라운드 픽으로 뽑았는데 사실 언제 복귀한다는 그런 타겟 데이트가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클레이 탐슨은 그래도 1월로 잡혀 있긴 한데 뭐 인스타그램에는 자기가 지금 운동 소화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게 실제 그런 훈련 영상이 아니고 개인 훈련 영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 것 같고 에릭 고든도 워낙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유리몸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뭐 시즌 한 3분의 1은 그냥 접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위에 이제 픽들을 보면 트레이 영, 트레이 영은 잘 뽑았죠. 10번 픽, 어시스트로 떡떡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뽑으신 것 같고 버틀러도 뭐 2라운드 픽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포워드로서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뒤에 뽑혔던 선수들 도노반 미첼 또 SJ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센터를 보자면 뒤에 센터가 없긴 하죠. 그래서 그냥 확실히 득점 포지션을 잡고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틀러도 마이애미에 이제 뛸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공을 양보를 할 거란 말이죠. 라우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득점 스탯뿐만 아니라 다른 스탯들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28픽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부시에이도 어쩌면 버치한테 먹힐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네. 부시에이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막 점프업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라운드 픽, 네, 저라면 안 뽑았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있는 마일스 터너를 잘 뽑았지, 네,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런 그런은 제일런 제일런 그린, 예, 휴스턴 슈가, 네, 잘 모르겠지만 뭐 전체 이픽이니까, 네, 전체 드래프트 이픽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클락슨, 네, 나쁘지 않았고, 주바치도 이바카가 또다시 아웃된 상황이라면, 네, 뭐 믿음직한 센터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노에, 이 선수는 확실히 득점보다는 수비 스탯을 바라보고 뽑은 선수인 것 같고, 네, 생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신인 2명에 유니몬 몇 명을 뽑아서 이 팀도 조금 최상위권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주제넘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4픽 전이 팀인데, 파이널 전이 팀인데, 이 팀도 지난 시즌 상위권 팀입니다. 네, 1라운드 픽으로 줄리어스 랜들, 2라운드 카펠라, 3라운드 디온테 머레이, 4라운드 픽 버디 힐드, 5라운드 웬델 카터 주니어, 6라운드 에런 고든, 7라운드 하치무라, 코비 화이트가 8라운드 픽이고, 9라운드 케빈 러브, 10라운드 픽 레지 블러가 뽑았습니다. 사실 제가 19픽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랜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랜드 만약에 내려오면 내가 뽑는다, 그런 생각 했는데 14픽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2라운드 픽 카펠라가 자유투만 빼면 예전에 드러먼드의 모습이에요. 그냥 딱 자유투만 제외를 한다면. 그리고 머레이도 이번 시즌 좀 주목받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3라운드 픽으로 뽑힌 것 같고, 버디힐드도 뭐 LA 레이커스 이적이 불발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3점 슈터로서는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4라운드 픽까지 전체적으로, 네, 무난하고 밸런스 있는 픽을 뽑았다. 포지션 밸런스도 잘 맞췄고 해서 괜찮았고, 웬델 카터 주니어, 저는 이 선수도 올랜도에서 잘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또 앞에서 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제 기준에서, 네, 제 선수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 네, 6라운드 픽으로 에런거든, 7라운드 픽 하치무라, 8라운드 픽 코비 화이트, 9라운드 픽 러브, 네, 7, 8, 9라운드에서 지금 부상병동을 형성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하치무라는 지금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뭐 트레이닝 캠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뭐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2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는 누가 도와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로서는 사실 뭐 응원한다라는 말밖에는 전해줄 수밖에 없네요. 코비 화이트도 11월 중순까지는 못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케빈 러브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대표적인 유리몸이어서 사실 클리밴드가 바이아웃을 하거나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경기를 소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뛴다면 그냥 백업으로 뛰겠죠 아마. 그리고 10라운드 픽으로 댈러스를 이번에 이적한 블록을 뽑았는데, 블록도 시즌 초반에는 좀 고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티마주 바로 밑에서 뛰지 않을까 싶어요. 티마주가 좀 못한다 싶으면 블록이 투입돼가지고 3점 꽂고 막 그렇겠죠. 돈치치 패스 받아서 오픈 3점만 잘 넣어도 충분히 10라운드 픽 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은 그러니까 전략을 조금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 8, 9라운드 픽이 전부 다 부상 관련된 이슈로 채워진 팀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그렇게 잘 나가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시즌 중후반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좀 경기 수를 아낀 후에 막판에 이제 좀 확 치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략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막 달린다고 해서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코비 화이트 IL에 넣어놓고 하치무라도 IL에 넣어놔서 뭐 초반에 달릴 생각 하신다면은 FA를 좀 많이 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시즌 초반에는 조금 접고, 뭐 일단은 누적 스탯은 많이 챙겨뒀대. 뭐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스탯은 뭐 나중 일로 생각한다면, 근데 이 팀은 카펠라가 있어가지고 자유투 복구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팀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다시 사실 드래프트 당시에는 몰랐던 부분들인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한 드래프트 한지 2, 3주 정도 돼 가는데, 네,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벌어질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5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JW35님인데 이 팀도 네,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15픽으로 테이텀을 뽑았어요. 테이텀 테이텀이 15픽까지 밀려주는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15픽이면 정말 절하면서 뽑았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사실 저는 지난 시즌 테이텀을 뽑았을 때 이 선수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1주차 하고 나서 이 선수 진짜 좋은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즌 끝까지 정말 제 역할 잘해주면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벌크업을 하면서 자신은 MVP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다, MVP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실제로 그런 MVP 레이스까지 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5픽으로서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2라운드 픽으로 우드, 3라운드 픽 마일스 터너, 4라운드 픽 할리버튼, 5라운드 픽 미첼 로빈슨, 6라운드 픽 마커스 스마트, 7라운드 픽 아로포드, 8라운드 픽 샤딕 베이, 9라운드 픽 오키키인가 예 어쨌든 그리고 10라운드 픽 스카티 반지를 뽑았습니다. 이 팀도 일단 5라운드 픽까지 센터가 3명이에요. 좀 중복 픽인 것 같고 7라운드 픽에 아로포드가 채우면서 확실하게 센터를 잡고 가는 느낌인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미첼 로빈슨 5라운드 픽이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동안 미첼 로빈슨을 2라운드에서 뽑았던 전력도 있고 또 어쨌든 계속해서 상위권 픽으로 쓰이더라고요. 저는 안 뽑았는데 이제 밀려서 5라운드 픽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이 선수가 뉴욕 닉스에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3년째 지금 이제 속고 있는데 속았다? 네,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게 별로 없으니까 속았다라는 말을 적용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5라운드 픽으로 또 다시 이렇게 뽑았는데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뉴욕 닉스도 지금 좀 반신반의하는 건 느낌이고 이번 시즌에 뭔가 좀 보여줘야지 뭐 연장 계약을 하든 아니면 FA로 풀려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든 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서도 못한다면 좀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6라운드 픽 마커스 스마트, 네, 뭐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스틸이라든지 3점 어시스트, 네, 그 정도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샤딕 베이 오키케 이 팀도 사실 지금 주전포가라고 내세울 만한 선수가 할리버튼이랑 스마트뿐인데 어시스트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었던 바넥셀 팀처럼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를 좀 팔아서. 그래서 마이스터너랑 우드가 만약에 블락을 많이 뽑아준다. 우드가 블락을 많이 뽑는 선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이스터너가 지난 시즌의 모습처럼 블락을 막 평균 블락을 2개 이상씩 막 찍어대면서 한다면 시즌 중반에 좀 팔아서 어시스트를 보강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8라운드부터 10라운드 픽이 좀 애매하거든요. 샤딕 베이 오키케 그리고 오키키인가 그리고 스카티 반즈도 뭐 토론토에 뽑히긴 했습니다. 아누노비가 있기 때문에 백업로를 수행할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 자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중복 자원들을 해치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또 트레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16픽으로 넘어가 보자면 JHP님 이 팀도 역시 헤드투헤드 리그에 이어서 같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2년차 시즌입니다. 네, 1라운드 픽으로 르브론 제임스, 2라운드 픽 에이튼. 이거는 제 헤드투헤드 리그 2라운드 픽과 동일해요. 네, 그리고 3라운드 픽 제레미 그랜트, 4라운드 픽 커닝햄, 5라운드 마카넨, 6라운드 켈든 존슨, 7라운드 바비 포티스, 8라운드 픽 데릭 로즈, 저스틴 할러데이, 제레미 램 뽑았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얘기하자면 르버트가 지금 아웃이 된 상태여서 저스틴 할러데이랑 제레미 램의 가치가 갑자기 좀 올라간 느낌이 들죠. 네, 르브론과 에이튼. 근데 이제 볼륨 스탯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 제레미 그랜트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후반에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지 좀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전반기의 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스텝을 많이 했다라고 했고 커닝햄을 4라운드 픽으로 뽑았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 5라운드 픽 마카넨 그리고 켈든 존슨, 바비 포티스, 데릭 로즈 네, 확실하게 그 컬러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마카넨 3점,
그리고 켈빈 존슨 살림꾼, 그리고 포티스도 살림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브룩 로페즈랑 같이 뛰면서 떡떡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선수. 데릭 로즈는 만약에 캔바가 또 다쳐서 들어놓았을 때 주전 자리를 먹을 수 있는 선수. 저스틴 할러데이랑 램은 제가 말했듯이 르버트가 만약에 결장이 좀 길어진다고 봤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르브론과 에이튼이 기본적인 활약을 펼쳐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잘 나갈 수 있는 팀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일단 5라운드 픽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픽을 했거든요. 저희가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한데 이제 여기서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커닝햄이라고 보거든요. 커닝햄이 과연 어느 스텝까지 찍어줄 수 있을 것인가. 1라운드 1픽으로 뽑혔기 때문에 실링이 정말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최악의 경우 앤서니 베넷이 될 수 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최고의 경우 르브론 제임스, 돈치치까지 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라인에서 과연 커닝햄이 걸쳐질지 그거에 따라서 이 팀의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팀인데 2년차에 드래프트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고 그럽니다. 17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팀인데요. 폴 조지, 데빈 부커, 포르징기스, 섹스턴, 드러먼드, 헤럴, 히로, 베글리, 그리고 토마스 브라이언트, 퀵클리를 뽑았습니다. 이 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한번 뜯어보죠. 폴 조지, 뭐 대부분 1라운드 후반 픽으로 폴 조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부커 이러면 사실 파괴력 입장에서는 원투펀치로 충분하죠. 근데 포르징기스가 이번 이제 제이슨 키드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쓰일 것인가 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데 센터로 뛸지 파포로 뛸지 파포로 일단은 출전을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드와이트 포웰을 센터로 넣은 걸 보면. 그래서 포르징기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의 남자죠. 돈치치랑 좀 껄끄러운 면이 있었고 해가지고 지난 시즌에 좀 스탯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또 팔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센터 포지션을 채워왔으니까 포지션 밸런스 면에서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싶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잘 진짜 안 풀렸을 경우에는 로테이션 제외될 수도 있고 막 트레이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섹스턴 괜찮고 5라운드 픽 드러먼드, 과연 드러먼드가 엔비드 밑에서 어떻게 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몬스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드러먼드의 영향력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드가 있기 때문에 드러먼드가 그렇게 어깨를 쫙쫙 펴고 활약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6라운드 픽으로 헤럴, 그리고 히로. 저는 히로도 지난주는 좀 많이 못해서 그랬지 1년차 버블에서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주전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실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라우리를 제껴야 되지만 어쨌든 7라운드 픽 히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였다고 보고요. 베글리도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의 남자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트리스탄 탐슨이 어쨌든 세크라멘토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글리가 이번 시즌에는 과연 그 우여곡절 끝에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이 될지, 이 선수 약간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브라이언트는 IL에 넣을 생각을 하고 뽑으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퀵클리도 뉴욕에서 2년차를 맞이했는데 이제 캔바 워커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시즌 중반부터는 확실히 캔바가 좀 안 뛰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로즈도 만약에 안 뛴다고 했을 때 주전으로 갑자기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즌 초반에는 좀 많이 못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많아서. 근데 어쨌든 1, 2 포지션, 그러니까 폴 조지와 데빈 부커 파케로 좋고 섹스턴도 좋고 한데 히로도 좋고 한데 빅맨들이 어떻게 활약해주냐에 따라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18픽 잼민트 팀입니다. 1라운드 아데바요, 2라운드 라빈, 3라운드 데로전, 4라운드 시아캄, 5라운드 마일스 브리지스, 6라운드 말릭 비즐리, 7라운드 타이스, 8라운드 맥더맛, 9라운드 말레돈, 10라운드 헤이즈를 뽑았습니다. 일단
이제 제 앞순서기 때문에 제 앞순서에서 뽑아간 케이스도 많고 제가 고민했던 선수들이 바로 뒷순서에서 뽑힌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아데바요는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사보니스였고요. 그리고 라비는 제가 진짜 뽑기 일보 직전에 제가 웨스트브룩을 발견해서 라비는 뽑지 않았는데 바로 라비는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데려단은 아니었고 시아캄, 네 시아캄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르버트를 뽑았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죠. 네 이거는 네, 제 팀 리뷰할 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마일스 브리치스, 말릭 비즐리, 타이스, 맥더맛 이렇게 쭉쭉 뽑았는데 시아캄 부상이 아직 뭐 완쾌되지 않았다. 지금 프로그레싱 하고 있다고 해서 시즌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정으로 잡힌 상태고 일단 시카고 투펀치를 뽑았어요. 네, 라빈과 데로잔 그리고 아데바요. 네, 라빈은 굉장히 이런 픽으로 매력적인 옵션인 것 같은데 아데바요도 역시 마이애미의 그 넘쳐나는 공격 자원들 때문에 조금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데로잔도 마찬가지로 샌안토니오에서는 알데리치와 함께 공격 옵션을 이끌었지만 이제 시카고에 들어간 이상 라빈과 뭐 부셰비치와 합을 또 맞춰야겠죠. 그리고 시아캄도 부상 이슈가 좀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네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5, 6, 7라운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브리치스 또 말릭 비즐리 또 타이스 이렇게 해서 준척급 자원들을 잘 건진 것 같고 한데 8라운드 픽부터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맥더마스는 물론 이번에 스퍼스로 이적해서 잘 적응한다면 정말 좋은 공격 옵션이 될 것 같은데 말레돈이랑 헤이즈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정통포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갈증을 채우고서 뽑은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닝햄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붕 떠버렸어요. 네, 그리고 말레돈도 조시 기디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 초중반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라운드 픽 10라운드 픽을 이걸 버려야 될지 냅둬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즌 초중반까지 지켜보면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밸런스 픽을 하신 것 같은데 포인트 가드가 조금 부족했고 아데바요와 데로잔의 2% 부족한 활약이 이제 그 상위권 다툼을 할 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일단 중위권까지는 갈 것 같고 이제 그 포인트 가드를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픽 저의 팀입니다. 네 저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사보니스만을 노리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 센터 한 명 뽑고 이제 2라운드 픽에서는 이제 뭐 다른 포지션도 보고 있었지만 이제 뒷순서 픽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뒷순서 픽에서 네 센터로 2명 데려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다른 포지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빈을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라빈 뽑기 직전에 보는데 웨스트브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있네? 뭐 물론 워싱턴에서 정말 잘했는데 레이커스로 이적을 하면서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뭐 그래도 이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충분히 더블은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웨스트브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팀이 좀 떡더비 벌써 2라운드만 했는데 떡더비 1.7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네 평균 그게 평균 더블이 1.7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더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3라운드 픽부터 쭈루룩 뽑기 시작했습니다. 3라운드로 로지어, 4라운드 르버트, 5라운드 보얀, 6라운드 슈레더, 7라운드 레리넨스 주니어, 8라운드 맥코넬, 9라운드 와이즈먼, 10라운드 조시 아트를 뽑았습니다. 로지어는 제가 지난 시즌에 5, 6라운드쯤에서 뽑았는데 지난 시즌에 정말 MIP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정말 좋은 활약 펼쳐줬고 일단 이 선수를 뽑은 결정적인 이유는 3점 슛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보니스랑 웨스트브룩이 3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웨스트브룩 3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3점을 이번에 채워야 된다는 저런 압박이 있었고 네, 로지오가 3점 슛 200개를 넘겼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뽑으면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뽑았고 르버트도 앞서 이제 라울이랑 헤이워드를 데려갔는데 그 두 선수는 제 타겟이 아니었고
르버트도 득점력이 있고 인디애나로 이적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뽑았는데 허리 쪽에 피로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시즌 초반 결장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유력하다고 떴는데 이게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르버트가 빠른 복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한 24호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네, 스몰 포워드로 쓰기에 너무 좋죠. 그리고 보얀도 지난 시즌은 좀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득점이라든지 3점 쪽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1, 2라운드에 이제 더블 해줄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선수를 뽑았다면 3, 4, 5라운드에는 득점 위주로 뽑았고 또 뭐 로지어의 보조 리딩, 르버트의 보조 리딩 뭐 그런 걸 또 생각하자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비 스탯이 좀 많이 없죠. 그래서 6라운드에는 일단 남아있는 선수들에서 가장 좋은 선수 슈레더를 뽑았습니다. 보스턴을 보니까 포인트 가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슈레더가 어쨌든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프리차드를 설마 주전으로 올리고 슈레더를 백업해서 출격을 시킬까?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슈레더를 뽑았고요. 7라운드에는 레니 랜스 주니어를 뽑았어요. 왜냐면 6라운드 픽까지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쯤 센터를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8라운드 픽에는 맥코넬을 뽑았습니다. 지난 시즌 제가 FA로 데려와서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어시스트 ATO를 잡아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스틸이 좋아요. 네, 득점이 떨어지는 대신에 스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뽑았고 스틸이 1.5개 이상이어가지고 이게 전체 한 평균 스틸이 2, 3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맥커넬 하면 어시스트 많이 뿌려주는 선수 외에도 스틸까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뽑았고 9라운드 픽 와이즈먼을 뽑았는데 이 선수도 아직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죠. 그래서 일단 IL에 넣어놓는다는 가정을 하고 일단 뽑았고요. 그래서 10라운드 픽에 조시아트를 또 뽑았습니다. 네, 헤드투헤드에도 조시아트를 10라운드 픽으로 뽑았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뽑았습니다. 그냥 스윙맨인데 더블이 간혹가다 나온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고요. 물론 르버트의 부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픽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상위권 라운드에서 보완을 했고 또 중상위권까지 뽑았던 그 스탯을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위 라운드에서 또 다시 보완을 하면서 뭐 퇴적층처럼 그렇게 차곡차곡 약점을 약간 보완을 해냈어요. 그래서 일단 야투율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좀 야투율이 많이 낮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겠죠. 뭐 트레이드도 알아보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가장 좀 스탯이 잘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고요. 일단 어쨌든 저희 팀은 지금 르버트가 어느 정도 닫혀 있는가 그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네, DG팀입니다. 이 팀도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분이죠. 네, 이 팀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픽을 했어요. 네, 고베어, 부시에비치, 라우리, 헤이워드, 데릭 화이트, 트렌트 주니어, 마커스 모리스, 그리고 갈리날리, 드라기치, 클라크. 네, 이 팀도 제가 원하는 선수들을 쏙쏙 빼갔어요. 일단 저는 만약에 고베어가 남아있으면 고베어를 데려가야지. 만약에 고베어가 뽑혔다면 부시에비치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부시에비치를 데려가야지 했는데 둘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왜냐면 1, 2라운드 내에서 센터면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센터를 2명 잡고 간다? 그러면 사실 그 밑에 이제 3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센터 걱정을 아예 안 하고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득점력 있는 선수들 위주로 다 데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의외로 센터 2명을 데려가시면서 저는 웨스트브룩 뽑았고 이제 라울이랑 헤이워드 뭐 안정감이 있긴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 선수도 잔부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 샬럿으로 이적을 했을 때 연봉 받은 것보다 보험금 받은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심할 정도로 다쳤던 경력이 많은 선수인데 네, 뭐 4라운드 픽까지 밀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데릭 화이트, 트렌트 주니어는 확실해요. 그래도 토론토 가서 3점슛 잘 꽂고 득점력도 있는 선수인데 데릭 화이트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데릭 화이트의 평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FA로 드랍되고 한동안
아무도 안 데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5라운드에 다시 뽑혔다.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커스 모리스는 어쨌든 이바카가 또 지금 아웃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은 활약을 펼쳐줄 것 같아요. 가끔가다 한번 빵 터져서 30득점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저도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긴 했지만 뽑지 않았던 이유는 야투율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 팀이 야투율을 신경 쓰지 않고 뽑은 선수이다 보니까 마커스 모리스까지 뽑으면 정말 야투율이 답이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뽑지 않았었고 갈리날리, 드라기치, 클라크는 사실 뭐 이게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 선수가 로테이션 또 아웃될 거다. 그래서 버린 팀도 좀 있고 아니다. 어쨌든 클라크는 다시 한번 써볼 거다라는 판단하에 뽑으신 분들도 많고 한데 드라기치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라운드 픽까지 떨어지면 10라운드에서 뽑아야겠다 했는데 9라운드로 바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선수들이 이 팀에 좀 몰려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밸런스는 괜찮아요. 근데 부상 이슈 그리고 부상 갈리날리도 좀 부상 이슈가 있고 드라기치도 참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픽을 했지만 그 안정적인 픽 중에서도 잔부상을 달고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DTD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L 플러스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개 팀 요번엔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저번에 너무 길어져가지고 막판에는 막 목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리뷰 때는 좀 템포를 좀 올리자라는 각오를 하고 임했는데 다음 이제 에피소드는 각 리그별로 이제 잘 뽑은 선수, 못 뽑은 선수 그거를 좀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